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왜곡에 앞장서온 인물이죠. 구구 농객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의 범죄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광수라고 여러 차례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태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지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와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A 씨가 위장으로 탈북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올린 혐의와 재판을 보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 씨가 지난 2016년 4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로 5.18 시민군 등이 제기한 5건의 고소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지 씨가 5.18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신문에 허위 광고를 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김대중과 김일성이 짜고 광주에 북한군을 보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지 씨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고령인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5.18 단체들은 지 씨를 왜 구속하지 않았냐며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악의적인 범죄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지 못한 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한계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애칩시다. 지만원이를 즉각 법정 구속하라! 성난 시민들이 구속 구호를 연호하며 거세게 항의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항의의 표시로 아예 법정 앞에 들어누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지 씨의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공소 사실이 병합되고 지 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인 만큼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반드시 구속되리라 믿었습니다. 구속을 가진 사법부의 판사님은 그보다도 훨씬 중형을 선고하여 주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 직후 재판부에 대한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도 않으면서 재판부가 고령을 이유로 지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18을 비방한 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2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씨인데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에서까지 가서 5.18을 왜곡하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행위를 보면 마땅히 구속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지 씨가 만들어낸 온갖 망언과 망령에 시달려온 광주 시민들과 정서적인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불안 심리가 진정된 결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나주에서 발생한 22번째 확진자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자들도 속속 격리에서 해제되고 있습니다. 3명의 확진자와 접촉한 459명 가운데 165명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19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는 좀 진정 국면이 이제 들었다. 좀 더 우리가 이 이상 뭐 그런 상황 없으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제 조심스럽게.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젊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걸려도 특별한 치료 없이 좋아질 수 있다며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젊고 건강한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시민들도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급감했던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숫자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불안감이 좀 심하긴 했는데 계속 확진자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굳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불안감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사회 각 분야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식 등 행사 취소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업계를 돕기 위해 광주시는 장미 1,500송이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줬고, 광주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부족한 혈액 수급량을 채우기 위해 단체로 헌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확진 환자가 다행히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중국에서 2,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광주 21세기 병원과 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된 접촉자들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늦게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광주시는 당초 19일 0시에 격리 해제할 예정이었지만 18번째 확진자를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서 해제 시점을 20일 0시로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성매매 업소들이 성업 중인 실태,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이런 업소들이 광주에만 3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에 걸려도 3번까지는 봐준다. 업소 여성이 취재진에게 주장한 말인데요. 과연 이 말대로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힘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취재진이 직접 신고해보겠습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모텔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자 얼마 안 돼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은 영업장을 함부로 뒤질 수 없다며 신고자인 취재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묻습니다. 아니 뭔가 이제 뭐 합리적으로 선생님이 뭐 있어야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서 영업 중인데 입증 설정 다 뒤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10분 뒤 순찰차가 모텔에 도착합니다. 경찰이 모텔에 들어가 성매매가 있었는지 묻자 모텔 주인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아 2층 3층은 네. 그 저 아파트 분양팀들이 그 저 달방 싸게요. 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 그분들이 다 퇴근했어요. 그냥. 경찰이 비상구를 확인했더니 이 업소 외부에서 드나들 수 없도록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층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업소 관계자만 통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광경 경찰들에게도 낯선가 봅니다. 이런 모텔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확인하면 어쩌라고. 결국 119 구조대가 출동해 비상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방에 진입했지만 여성과 남성, 이미 각기 다른 방에 나눠져 있던 후였습니다. 처음 순찰차가 도착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층에 들어가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날 이 업소에서만 총 11명의 남녀가 경찰에 발각됐는데 경찰은 처벌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인지금 절차 거친 사람들만 이렇게 업주들이 받기 때문에 현장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MBC 취재 결과 지난 8년간 광주 전남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16년에만 상승했을 뿐 매년 350여 건 정도입니다. 2016년 단속 건수가 반짝 증가한 이유, 경찰청이 전국 각서에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집중 단속을 지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6년에 채팅 앱으로 하는 성매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걸 아마 이제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조금 많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많이 단속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는 특정 기간 단속이 급증한 사실은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단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를 이 사회의 사회악으로 규정을 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을 하면서 얼마만큼 수사를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당연히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을 비웃는 듯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해 경찰한테 나는 오늘 처음 일한 거고 아직 손님 안 받았다. 좀 봐주면서 풀어준다고. 이번에 단속된 여성과 남성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치원생들을 때린 혐의로 유치원 교사 26살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살가량의 유치원생 11명의 머리 등을 3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생들이 율동 연습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공문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안군 보건소가 지난 11일 작성한 공문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가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고 SNS와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한편 공문에 나온 의심 환자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장의 비서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것에 대해 이용섭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SNS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서관 A씨는 광주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광주 지역 첫 번째 확진자의 가족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가 9개 공원 10개 지구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광주시는 중회공원 사업자인 한국토지신탁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를 납부함에 따라 모든 우선 협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5.18 민주유공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